예, 현재 가자지구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 있는 알시파 병원에서 대규모 작전을 펼쳐졌는데 이 작전에서 테러 분자 200명 사살에 800명의 테러 용의자 체포 소식이 있어요. 네, 알시파 병원이라고 하면은 꽤 많이 들어보신 익숙한 이름이실 텐데요. 작년 11월에 이미 이스라엘군이 알시파 병원을 급습해서 뭐 MRI실이나 뭐 신생아 병동 뭐 이런 곳 여러 곳에서 하마스의 흔적을 이미 찾았었고 이 병원 지하에 이미 하마스의 지휘센터가 있었다는 것도 밝혀낸 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군이 알시파 병원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서 작전을 이미 종료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난 3월 17일 저녁부터 다시 이 알시파 병원을 급습해서 이스라엘군이 작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재급습이 이번에 이루어진 이유는 하마스와 또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등의 이 무장단체들이 이 병원을 은신처로 삼아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은 이곳에서 약 800명의 테러 용의자 체포했고 테러범 200명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체포된 800명 중에 절반이 넘는 480명이 하마스 또는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가자지구 북쪽 지역은 이미 이스라엘 군이 완전 장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또 작전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하마스 대원 그리고 또 이 테러리스트들 체포되고 사살된 거 보면 또 그것도 아닌가 봐요. 네, 요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가자지구 북쪽에 구호품이 전달이 안 돼서 사람들이 기아 위기에 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 가자지구 북쪽 이미 이스라엘이 작전을 끝난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가자지구 북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작전이 끝나고 이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중부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많은 가자 주민들이 다시 북쪽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때 남부나 중부에 있던 많은 하마스 대원들도 이 주민들 사이에 섞여서 민간인 복장을 한 채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막 저희가 시작됐을 때 가자 지구에 저희가 지상군 투입하는 거 놓고 하마스 대원들은 군대 같은 군복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과 구분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하마스나 이슬람식 지하드 대원들은 이 가자 북쪽으로 이동하는 민간인들 틈에서 민간인 복장을 하고서 무기도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독심술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민간인인지 하마스인지 뭐 구분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마단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휴전 압박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뭐 설마 라마단에도 공격을 하겠어? 뭐 라마단에도 공격하면 뭐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거야 등등등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보였었거든요. 해서 이제 하마스나 다른 무장단체들도 라마단 전후 뭐 3월 10일 전후로 아마 휴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믿고서 이제 가자지구 중남부에 생존해 있던 이 하마스 그리고 다른 무장단체 대원들이 이 테러의 허브와 같은 알시파 병원으로 다시 몰려든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 중에는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그 병원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목적의 건물은 공격하지 말자. 이게 사실 이제 국제법인데 전쟁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격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한 하마스 대원들이 이 병원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200명이 사살되고 800명이 체포될 정도면은 천여 명의 그 이 테러리스트 대원들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병원에 대원이 많은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원이야말로 무장단체들에게는 방공호와 같은 곳이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아무리 테러 단체가 뭐 숨어 있다고 한들 어떻게 병원을 공격할 수가 있지 같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병원, 뭐 학교, 국제 기호기관 같은 구호기관 같은 곳은 이제 불문율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고 테러 단체들은 그 허점을 이제 파고드는 것입니다. 병원 내에 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작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의 작전도 매우 제한적이겠죠. 뭐 하마스가 머리에 내가 하마스야라고 써붙이지도 않고 민간인들 틈에서 있으면 누가 환자인지 누가 하마스인지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또 이번에 하마스가 이번 작전에서는 산부인과 병동에서 총을 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산모나 신생아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맘 놓고 대응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장단체 대원들은 환자들을 방패 삼아서 작전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 바로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스라엘군은 뭐 하마스의 시청이라든지 하는 곳은 작전이 끝난 뒤에 폭탄으로 다 터뜨리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원 같은 곳은 이 파괴를 해버리면 당장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뭐 테러 허브다 이렇게 해도 완전 파괴를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제 다시 여기로 이제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 다시 여기로 모이는 것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환자들이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물과 전기가 항상 구비되어 있는 곳이 병원이라서 아마 무장단체들이 이 점을 이제 노리고 병원을 이제 선호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원에서 붙잡힌 이 무장단체들의 인터뷰가 또 공개가 됐는데 왜 이들이 병원으로 모여드는지 영상으로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شو اسمك؟ نبيل رجب الشتاوي. نبيل رجب الستاوي. صحيح. انت شو وظيفتك؟ وين انت؟ لمين انت جهاز تابع؟ للجهاز. للجهاد الاسلامي. وليش انت هون؟ ليش هون جابونا من الشفاء، من الشفا، من المستشفى. من المستشفى الشفاء. قد ايه وقت كنت هناك؟ قديش وقت؟ تقريبا 3 شهور. شو وظيفتك بالجهاد الاسلامي؟ في الصواريخ. في الصواريخ. شو معناته؟ معناته في الخطوط. تستنى تحمل، شو تعمل مع الصواريخ؟ في صناعة الصواريخ. صناعة الصواريخ. اوكي، قد ايه صار لك تشتغل بهالموضوع؟ تقريبا من 2012 تقريبا. اوكي، هلا قول لي انت بشيفا، تمام. مين الناس اللي كانوا موجودين بشيفا مش مدنيين؟ عناصر الحماس والجهاد. فالشفاء او المدارس زي ما انت عارف كلنا عارفين، او اماكن مشابهه زي هيك كانت الملجا او الملاذ. انت الجهاد الاسلامي. انا بعرف وين مسكوا ناس من الجهاد الاسلامي في الشفا، صح؟ وين كان مقر الجهاد الاسلامي بشيفا؟ وين كان؟ اكيد بتعرف انت. قول لي. لقيتها يعني تواجد عناصر حماس والجهاد فيش مقر معين حضرة الميجر. بس خليني اوفي لك. متوزعين في كل المباني، يعني موجودين في كل المباني. انا بعرف. انا بقول لك حماس، عناصر حماس او المبنى التخصصي مثلا، المبنى التخصصي كان تقريبا في تواجد بشكل كبير كثير من عناصر حماس كانوا موجودين في هذا المبنى التخصصي. يعني هذا مش معناته انه مش موجودين في المباني الثانية. طبعا. مثلا ممكن تلاحظ انه هذا يبدو عليه مثلا مش ممرض، لكن لابس اواعي ممرض وماشي. هذا شوفت زي هاد بعيونك. أنا بكر أحمد بكر جنيطة. شو وظيفتك بحماس؟ أنا مدير دائرة حماية غزة. مين الناس اللي كانوا تحت مسؤوليتك؟ كان عندي في الأفراد 143 فرد مقسمين ما بين رؤساء أقسام وعناصر. اوكي، وين مسكوك؟ في الشفا. في الشفا؟ في المستشفى؟ في المستشفى صحيح. قد ايش صار لك هناك؟ صار الفترة الثانية 25 يوم تقريبا أو من شهر 25. أكم واحد كانوا في شيفا من حماس؟ السؤال هذا متنوع، يعني حماس في أكثر من جهة، في حكومة، في مباحث، في بحكي معك أنا. ما أنا بقول. نشطاء حماس. إيه؟ نشطاء حماس. مش أقل من 600 ل 1000 يعني. في محلات معينة بالمستشفى هي تبع للحماس يعني؟ في أماكن معينة تابعة لمنطقة اختصاص اللي هو اللي سموه منطقة الاختصاص الشفا ومحيطها، في التقسيم على قائد سرية كان موجود هو وقائد فصيل عنده بعض الشباب، هذه فيها كان سلاح يعني. صح؟ أنا حكيت للضابط معي قلت له وين في أماكن فيها تابعة للجهاد، تكون زي الولادة مثلا، يكون فيها بيستخدموه مبنى الولادة الجهاد كان بشكل كبير. فصوت واضح يعني وحكيت أنا. اوكي، هذا الجهاد يستعملوا بالولادة. زي مقر لهم تقريبا. حماس؟ حماس في مبنى الشفا الإدارة والتخصصي موجودين فيه، وحتى الولادة الدور الأول البدروم حكيت للأخ من الشفا. ليش حسب رأيك تستعملوا بالمستشفيات بكل غزة؟ حماس والجهاد الإسلامي تستعملوا المستشفيات؟ ما عدة أسباب. السبب الأول إنه ازدحام السكان، يعني سهولة الحركة، البيئة كويسة، بيئة مثلا الكهرباء، المية، المرة دي كلها تكون موجودة، ومناطق دي بتضلها كيف حيوية في حركة يعني.
هذا سبب سبب أساسي. عشان محل المستشفى هذا محل إنساني يعني. هذا الأصل. من الأصل ما حد يقرب عليه. هذا الأصل. أنا أقول لك إيش الدوافع. أما الغاية والهدف الأساسي الأصل ما قربش عليه. ما فهموا إنه نحن نتكرر. الجيش بيتكرر. دخلنا لكل المستشفيات. ليش؟ عشان هم موجودين هناك. والمشكلة مين هذا بيدور مين؟ المشكلة إحنا بنتحسن من السكان والأهل والمرضى والشهداء والجرحى اللي مش حد يعالجهم. 사실 뭐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나 환자 그리고 하마스 이거 진짜 이마에 뭐라고 써붙이기 전에는 구별할 수가 없죠. 예, 제가 그래서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자 지구에는 총을 든 하마스와 총을 들지 않은 하마스 두 종류밖에 없다. 이 순수한 민간인은 별로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니르오즈 키부츠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마스 애들이 그 니르오즈 그 키부츠에 와서 민간인들을 막 총으로 쏴 죽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막 삽으로 때려서 살해하고 그렇게 해서 죽은 시체를 놓고 가자 지구로 돌아가서 부인과 자기 아이들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시체 앞에서 아이고. 노래하고 춤을 췄대라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야 이건 민간인도 민간인이 아니다 얘네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네요 병원. 자 그러나저나 그 가자지구 남쪽에 이집트 국경과 맞닿아 있는 라파 지역 여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미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거 뭐 공격 계획은 없습니까? 네. 이번에 이스라엘이 미국과 많이 틀어지면서 이제는 미국의 지지가 없어도 라파에 진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현재 이제 라마단 기간을 지나고 있고 또 라파로 들어가려면 현재 거기에 이미 가 있는 이 150만 명 정도의 가자 민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지상군 투입을 위한 준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군과 접촉한 한 이집트 소식통은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전 투입이 라마단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라마단이 끝나고 나서는 한 3일간 휴일을 가지면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 기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4월 12일쯤에 이제 라마단이 끝나고 그 3일간의 축제도 다 끝난 이후 이제 4월 15일부터 이제 늦어도 5월 초 사이에 이 지상군이 라파로 들어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제 또 굉장히 또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맹 비난할 일만 남았네요. 네. 자, 지난번에 비행기에서 구호품을 가자지구에 떨어뜨려서 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거 이거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떨어지는 구호품 잡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깔려서 또 몇 사람 숨지기도 했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역시 스페인이 또다시 구호품을 비행기에서 떨어뜨렸다라고 하는데 어떤 구호품을 얼마나 떨어뜨린 겁니까? 네, 어제 스페인 군용기가 가자지구로 26톤가량의 구호품을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약 11,000명분의 식사량이라고 합니다. 이번 작전은 이게 유럽연합이 자금을 지원하고 요르단과 협력한 작전이었다고 하는데 이 공중에서 물건 투하하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또 위험하기까지도 해서 저희도 수차례 이거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 방법 굳이 고수하는 게 육로로 지원품을 가져다 줄 수 없을 때는 최후의 수단이기도 할 뿐더러 육로로 지원품이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몇 킬로미터나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 선진국들은 우리가 가까운 곳에 떨어뜨려 줄게 라는 마음으로 이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구호품을 떨어뜨린 당사자들도 이 고작 몇 톤으로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을 계속하는 이유가 영상 자료가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도와줬다. 이런 걸 딱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극적인 자료가 될 뿐더러 한편으로는 이런 최후의 수단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에 계속 간접적인 압력을 넣는 것이죠. 빨리 종전해라. 이렇게 최악의 것들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스라엘에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는 방식도 되고 있어서 이 방법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봐요. 그 트럭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은 뭐 나름대로 거기서 누가 뭐 채찍질을 하든 뭐 하든 그래도 관리가 되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를 향해서 달려가서 잡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어른, 키 큰 사람, 힘센 사람, 동작 빠른 사람. 그러면 당연히 여자들, 또 뭐 힘이 약한 어린아이들, 뭐 장애인들 이런 사람은 당연히 거기서 못 봤죠. 이거 완전히 동물의 왕국을 만드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거는 자기네들 만족에 위한 그런 구호 작전이지 실제로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방법은 말이 안 돼요. 하늘에서 떨어진 구호품이 아마도 이 또 바다에 떨어졌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걸 건지려고 또 가자지구 주민들이 뛰어들었다가 이거 익사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이 투하한 이 구호품을 건지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주민 12명이 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몇 톤씩이나 되는 구호품 바다에서 끌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이제 그 안에서 막 낙하산에 몸이 이렇게 걸리기도 하면서 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날엔 또 6명 이상이 이 떨어진 낙하산 밑에 깔려서 압사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건 이 18명이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같은 해변에서 사람들이 또 낙하를 기다리러 또 나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근데 이달 초에도 이 알샤티 난민 캠프로 지원품이 떨어지면서 이 구호품 상자가 달려있던 낙하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바람에 그 몇 톤짜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속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마치 로켓처럼 빠르게 내려온 그 구호품에 깔려서 5명이 또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고 하고 계속해서 압사 사고로 숨지니까 하마스가 구호품 투하가 생명에 사실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그만해달라 중지를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탄원이 무시되고 뭐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독일, 스페인, 영국, 미국 계속해서 이번 주에 공중 투하 지원을 했다고 하고 미국도 우리도 앞으로 계속 공중 투하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거 범죄예요.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림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는요. UNRWA나 UN한테도 맡기면 안 되고 진짜 제3세계의 어떤 NGO 단체가 정확하게 갖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분배하는 이런 식으로 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UNRWA에다 맡기고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